전류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엘렉트리컬 컨덕티비티다, 전도율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금속, 이제 슈퍼컨덕터 이런 것들에서 필수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물질, 그 소재에 있어서 내부 구조를 추적할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트랜스미션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약자로 템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현미경이겠죠. 전자현미경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현미경인데 현미경에 뭐가 있어요? 어떤 물질을 현미경이 그 목적이 뭐예요?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그죠? 크게 보는데 돋보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작은 물질을 크게 보이게 해줘요? 렌즈라는 게 있죠, 렌즈가. 그래서 렌즈가 있어가지고 작은 물질을 크게 만들어주는, 보이게 해주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스킬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미경에서는 이제 렌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코일로 들어가 있어요. 코일로.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엘렉트론 빔을, 엘렉트론 그 총을 쏘았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렌즈 역할을 해줘가지고 얘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템이 되겠다. 그래서 엘렉트론 빔을 코일이 이제 포커싱 해주면서 더 큰 상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것이 템이다. 얘기할 수 있고, 템은 이제 이 레졸루션이 어디까지 되느냐, 0.2 나노미터까지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광학 이제 0.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나노미터는 얼마예요? 나노하면 10만스 9승이죠. 10만스 9승.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하면 10만스 6승. 이게 1000배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샘플은 이제 50나노미터 이하가 되도록 thickness를 만들어줘야지만 이 관측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미경 대체하는, 즉 엘렉트론 빔이 현미경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 물질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보는 것이 표면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서페이스, 그 다음에 그 thin film analysis 테크닉 해가지고 몇 가지 더 소개를 하면, 여기 보면 셈이라는 게 있어요. 셈. 그게 이제 셈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 소재하는 사람들이 크게 쓰는 그런 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캐닝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한 거 뭐냐, 가장 널리 활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 이제 그 빔을 쏴줘요. 그 소재 그 표면에다가 빔을 쏴주면 엘렉트론이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얘가 레졸루션 한 4나노미터 정도, 나노미터 스케일까지도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뭐냐면, 이 소재 표면에 존재하는 엘리멘트, 그 원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종류, 타입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톰의 사이즈, 그 표면은 아톰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덴시티가 틀려진다는 거죠, 밀도가. 그래서 이제 우명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페이스에서 서로 다른 그 아톰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다음에 얼마나 덴스하게 위치하는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셈이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 장비의 이제 대략적인 스케일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전자총국에서 쏘죠. 그래서 쏘고 에너드에 의해서 이제 엑셀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렌즈가 이제 포커싱을 하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샘플을 때리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하나 튕겨져 나오면서 이것들이 다시 이쪽 여기 와서 이제 디텍션이 되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렉트론이 튕겨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이 튕겨져 나왔을 때 그 원래 그 어디서 튕겨져 나온 그 상태에 따라서 원래 그 전자가 있던 그 위치했던 그 부분의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프로퍼티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셈이다. 그다음에 가장 넓은 표면 처리, 표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넓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STL하고 AFM을 보시면 있는데, STL이라는 것은 스캐닝 인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아니면 또 이게 AFM은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STL이나 AFM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용하기는 이제 AF 같은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들을 보면 이제 그 물질 표면에 대해서 모레큘러 레벨이나 아니면 아토믹 레벨까지 가서 이제 체크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레코드판 비슷하게 이제 연상을 하면 될 거예요. 레코드판도 그 홈이 있죠. 홈이 있고 거기 그 침이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팔에 돌아가고 이 침이 얘를 이제 울린 거죠. 그래서 그 울림 현상을 증폭해서 이제 소리로 듣는 것이. 옛날 그 LP판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즘 CD는 레이저라는 그걸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 요 탐침이 있어요. 이렇게 침이. 그다음에 좀 표면이 있는데 표면이 오락가락하게 이게 우리가 맨으로 봤을 때는 뭐 매끈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오목볼록이 매끈하지 않고 오락내락하는 그런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탐침은 저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높이가 일정해요. 높이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홈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이제 각각 다르겠죠. 이것이 이제 전기적인 시그널로 나타나는 것을 읽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STM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읽은 것이 여기 이제 증폭기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해서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어느 부분이 이제 우퉁불퉁한가, 매끈한가, 어느 정도 매끈한가, 아니 우퉁불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FM 보면 얘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그 스킨을 보면